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VDT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증상을 합해서 우리는 VDT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를 오래 하는 사람만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마트에 가시면 캐셔들 있잖아요. 돈 계산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일어나는 게 이 VDT 증후군. 결국 사무 자동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 VDT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일 처음 눈이 피곤하겠죠. 계속 그 조그마한 화면을 들여다보니까 눈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안정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정피로는 쉴 때 피곤한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눈의 피로를 우리 안정피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조그만 화면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 눈동자의 위치가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곳을 쳐다보면 눈동자가 다시 자기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어. 그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린 채로 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어지는 거죠. 말 한마디로.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멀리를 보더라도 이게 제자리로 가지를 않아요. 그걸 우리는 폭주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근시와 경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오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쳐다보면 눈동자가 약간 안으로 몰려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눈이 건조해지죠. 안구 건조증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심해지면 그 안구 바깥의 결막에 약간 균열이 일어나요.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나서 결막염 또는 심해지면 각막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니라 눈의 앞도 올라갑니다. 안압이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녹내장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눈의 통증, 안통이 일어나고요. 또 이것 때문에 머리, 두통까지도 아픈데 여러분들은 그 두통이, 그러니까 눈으로 인한 두통은 이 앞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옆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앞머리가 뜬금없이 아파. 그럼 이거는 눈으로 인해서 두통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는 경견한 증후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컴퓨터를 좀 8시간 동안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목, 어깨가 뻣뻣해지는 거에 더해서 손가락 마비까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을 경견한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정신신경 상태도 이상이 오는데요. 불안, 초조, 그리고 신경질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해 전자파가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피부에 가려움증 같은 것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박이 되게 빨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내 맥박이 빠른지 천천히 뛰는지 이걸 좀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에 쭉 연결된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내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내맥이 뛰는 거고요. 손가락, 엄지 말고 검지, 중지를 살짝 얹어 놓으세요. 그럼 이게 내 맥이 뛰는 게 느껴질 겁니다. 요 맥이 보통 60회에서 80회까지 뛰는 게 정상인데 요게 한 100회를 뛰어. 그럼 굉장히 빠른 거다라고 보시면 돼. 물론 운동을 했을 때 빨라진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컴퓨터만 쳤는데도 불구하고 요 맥이 빨라져. 그럼 이거는 VDT 증후군이 한 발짝 더 다가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갈까요? 병원에 가면 근육 이완제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자, 컴퓨터 하는 시간 60분 하고 반드시 10분을 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옆에다 시계를 놔둬. 그리고 알람을 누르게끔. 그래서 한 60분이 되면 알람이 딱 울려. 그때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내 스트레칭을 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분 쉬고 다시 일을 하게끔. 그럼 여러분들은 그 10분 쉬는 것조차도 아까워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60분하고 10분 쉬면 내가 조금 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컴퓨터의 위치예요. 컴퓨터를 조그만 방에 놔두시면 절대로 안 되고 가장 넓은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거실이 좀 넓어 거실에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해 전파가 되게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넓은 데서는 그 피해를 좀 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면하고 내 눈과의 거리가 40c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자꾸 들여다보면 점점 간격이 좁아져요. 그게 아니라 조금 뒤로 40cm.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약간 거만한 자세가 좋습니다. 뒤로 딱 가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팔꿈치의 내각이 90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안으로 가면 90도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뒤로 가서 90도를 넘어가게 해야 된다. 그런 반면에 자, 무릎의 내각은 9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결국 밑에 발 받침대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발 받침대를 두면 무릎의 내각이 90도 이내로 축소가 된다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모니터의 높이입니다. 모니터의 상단의 높이가 내 눈높이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니터 밑에다 받침대를 두고 모니터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니터의 상단이 나의 눈높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관리를 하시면 VDD 증후군이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VDD 증후군에 대해서 증상도 알려드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